옥태영은 처마 아래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끝인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이 성윤겸의 것이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은 어느새 사실로 굳어졌다. 시신이 부패해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현감은 옥태영에게 3년상을 명령했다. 3년 동안 검은 옷을 입고 외지부 활동을 멈추라는 명령이었다. 3년이라니. 그럴 수 없어. 태영은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혼란과 슬픔이 그녀를 덮쳐왔다. 성윤겸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송씨 부인에게 외집으로서 위풍당당한 옥태영이 눈에 가시였다. 자신의 소중한 하나뿐이었던 외아들과 집안까지 다 잃은 그녀는 외지부 활동을 통해 점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태영을 경계했다. 이대로 두면 그녀가 마을을 장악할지도 몰라. 그렇게 놔둘 수 없어. 송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홍씨 부인과 박준기를 비밀리에 불렀다. 마을을 뒤흔들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홍씨 부인에게 마을 여성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했다. 옥태영이 남편을 죽이고 외지부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말해라. 거짓말이라도 믿게 만들면 되는 거야. 홍씨 부인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외지부에서 잘 나가는 건 잠시뿐이에요. 여인들은 소문에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사이 현감은 송씨 부인의 사조를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태영의 행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상하지 않소? 혹시 남편의 부재를 숨기려는 건 아닐까? 현감은 송씨 부인의 뇌물을 받고 그녀의 편에 섰다. 그는 마을의 공정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송씨 부인의 계획에 힘을 실었다. 내가 나설 테니 그녀가 외지부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3년상 명령으로 모든 활동을 차단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마을을 서서히 혼란에 빠뜨렸다. 숲속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시신의 상태는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송씨 부인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았다. 시신이 성윤겸이라는 것을 모두 믿게 만들어야 해. 이 사건이 그녀를 몰아낼 최고의 수단이 될 거야. 홍씨 부인은 시신에 대한 소문을 빠르게 퍼뜨렸다. 그 시신이 성윤겸이라는 건 분명해요. 어깨에 문신도 없다니. 누가 봐도 그 남편 아닙니까? 그녀는 시신의 상태가 부패로 인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문신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그 시신이 성윤겸이라고 확신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송씨 부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현감은 곧바로 3년상을 명령하며 옥태영의 외지부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건 마을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다. 3년간 상복을 입고 조용히 지내라. 태영은 억울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밤은 깊었고 마을은 고요했지만 옥태영의 마음은 쉬이 평온해지지 않았다. 집 안을 밝히는 작은 촛불의 흔들림만이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두드림 소리에 옥태영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더가, 문 좀 열어봐. 쇠똥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옥태영은 서둘러 문을 열었고 쇠똥이는 허겁지겁 그녀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다. 쇠똥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온 거니? 쇠똥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르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구더가, 단장님이 청나라로 가는 배에서 죽었다. 말을 들은 순간 옥태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쇠똥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뭐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 단장님이 죽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쇠똥이는 두 손을 허벅지에 짚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청으로 가는 배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해. 단장님이 그 싸움에 휘말려 살아남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려. 옥태영은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이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장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항상 강인했어. 날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쇠똥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 단장님이 정말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배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했대. 옥태영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천승위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촛불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에 젖은 태영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편 유일한 조력자 김씨 부인은 마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영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송씨 부인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조력자와 함께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이대로 놔둬선 안 돼. 송씨 부인의 음모를 밝히고 현감을 움직인 증거를 찾아야 해.
그녀는 송씨 부인이 태영을 과부로 만들어 그 연료문을 통해 자신의 집안을 재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막기 위해 단서를 모았다. 시간이 많지 않아. 연료문은 누군가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돼. 나와 우리 집안을 구해준 태영과 청수연의 명예를 지켜야 해. 김씨 부인은 조력자를 통해 송씨 부인이 현감을 매수한 정황과 그녀의 숨겨진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을 찾아냈다. 이 기록들이 그녀의 음모를 무너뜨릴 거야. 그 시각청에 가는 배에서 죽었다던 천승희는 멀쩡히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벌써부터 아팠다. 문신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이제 난 성윤겸이다. 천승희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중얼거렸다. 그는 옥태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 가짜 남편 역할을 자처했다. 어깨에 새긴 마음심 문신은 성윤겸임을 증명할 유일한 표식이 될 터였다. 구더기가 연료문의 희생양이 되게 놔둘 순 없어. 내가 성윤겸으로 변장에 돌아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는 어깨에 문신을 새기고 성윤겸의 행세를 시작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료문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송씨 부인의 계획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결단은 태영을 다시 일어설 용기로 이끌었다. 청나라의 황량한 시골 마을. 성도겸은 먼지에 뒤덮인 골목을 헤치며 형의 흔적을 쫓았다. 몇 날 며칠의 수소문 끝에 그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형님, 그가 외쳤지만 성윤겸은 돌아보지 않았다. 노예의 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짐을 옮기고 있는 그는 과거의 성윤겸이 아니었다. 도겸은 형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형님, 저예요, 도겸입니다. 하지만 성윤겸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도겸의 목소리는 형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도겸은 형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형의 어깨를 붙잡은 채 떨리는 손을 내려놓을 때 성윤겸은 천천히 도겸의 손을 밀어내고 고개를 저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형님을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고요? 도겸은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떠났다. 그는 형을 청나라에 두고 갈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형님뿐 아니라 형수님 또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3년상 명령에도 태영은 주저앉지 않았다. 김씨 부인과 그녀의 조력자 천승희와 성도겸의 도움으로 그녀는 송씨 부인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 식솔들과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가산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겠어. 한편 송씨 부인은 은밀한 방에서 차미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령아,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옥태영을 몰아내야 한다. 차미령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한때 옥태영을 동경했었다. 강인한 여성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녀를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꿨다. 태영의 편에 서기로 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옥태영을 몰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마음 한켠이 묶여 있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미령은 어두운 방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태영은 점점 음모의 실체를 밝히며 송씨 부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궁지에 몰린 송씨 부인은 성도겸이 자신의 음모를 무너뜨릴 위협이 되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한다. 성도겸을 집으로 불러 차에 독약을 넣어 대접하려던 순간 차미령은 이를 눈치채고 양심에 따라 막아선다. 잠깐만요. 서방님, 그 차를 마시면 안 돼요. 차미령은 어머니 송씨 부인의 음모를 폭로하며 성도겸의 목숨을 구한다. 이 차에 독이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송씨 부인의 계획은 딸의 저항으로 큰 균열을 맞이하고 성도겸은 이 일을 계기로 송씨 부인의 음모를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옥태영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구화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